또 다른 OTT 세 번째 티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빙부터는 한 작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2개의 컨텐츠 소개했고 이제 3개 OTT 나왔잖아요. 3개는 한 작품씩 대표적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티빙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티빙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예능 중에서도 종편 채널의 예능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채널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TVN 같은 회사 그렇습니다. 쇼미더머니 시즌 때만 구독하는. 우리 애들 때문에 저도 티빙 구독하잖아요. 그래서 티빙은 요거 사실은 출입안 보려고. 예능을 보기 위한 약간 OTT다 이러한 그 인식이 강한데요. 맞아요. 의외로 티빙도 오리지널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전혀 몰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독특한 예능 티빙에서 생각만 있었는데. 제가 술 먹는 드라마 그거 한번 보고 싶긴 술꾼 도시 여자들. 네, 술꾼 도시 여자들. 술 말고는 다 다른데. 술 먹는 드라마라니. 술 먹는 여자들 드라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진짜 숨겨진 콘텐츠일 수 있겠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요. 컨셉 자체가 티빙이 이거를 제작할 때 내 손 안에 보는 단편 영화관이라는 컨셉으로 제목은 전체 관람가 플러스 숏버스터입니다. 전체 관람가에서 단편을 모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10인의 감독이 참여해서 8편의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2명의 합작품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단편 영화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국내 정말 재기발랄한 감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근데 단편 영화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단편 영화를 뭐 많이 봤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단편 영화 가지는 특유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단편 영화? 단편 영화는 이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없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주제 같은 것도 전 단편 영화를 주로 공포를 단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맞아요. 장르물이 공포에 잘 유명하죠. 어울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주고 확 빠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편들이 주로 또 여운을 많이 남기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고민하고 생각해야 뭔가를 되는 다 영화들이 설명하지 있다 보니까. 않으니까. 서사가 복잡하지 않은데 이게 뭔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맞아요. 이게 장편처럼 충분히 쌓아 나가서 개연성에 개연성을 무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독창적인 설정을 가지고 좀 임팩트 있는 결말로 여운을 주는. 좋은 오프닝과 클로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단편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실험적인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게 단편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 좀 접해보고 싶다. 물론 단편 영화의 이런 가벼움들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단편 영화 특유의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선물과도 같은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결을 가진, 왜냐하면 10인이 참가하셨기 때문에 색깔이 정말 다 다른 시리즈를 8편을 한 자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재밌었던 거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요.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란 혹시 영화 아세요? 그때 예전에 얘기해 한번- 줬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보신 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 보고 이 감독 정말 천재적이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김초애 감독이 첫 번째 단편을 맡으셨어요. 근데 이 제목이 우라카이 하루키예요. 제목 진짜 좋네. 우라카이 이렇게. 우라카이가 우라카이 하자. 우라카이 그 방송에서 그 하는 얘기잖아요. 그 무슨 뭐 아, 컨텐츠 같은 거 제목 너무 우라카이 잘 한다 지었네. 이러잖아. 비슷하게 만드는 거. 시베리안 호수키 씨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네요. 우라카이 그러니까 하루키. 이것도 어떤 식이냐면요. 어디서 본 듯한 설정과 장면을 우라카이에서. 일부러 대놓고 이렇게 우라카이를 하는데 아, 근데 이 주인공이 감독이고 막 이러니까 그 영화 감독의 고민이 이제 또 들어가거든요. 설정적으로 되게 위트가 있고 이 김초희 감독만의 그 결이 너무 살아 있어요. 재밌겠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작품이. 그리고 만약에 남성분이라면 이 10편 중에서 류덕환 감독의 불침번을 추천드립니다. 군대? 이거는 약간 호러 스릴러 쪽으로 약간 결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이라면 정말 과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재밌겠다. 영화입니다. 군대 재밌었어.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거 그리고 여성분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을 하나 꼽아본다면 홍석재 감독의 평행 관측은 6살부터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평행 우주 설정 세계관에서 평행 우주간의 나를 어떤 매체 통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설정의 세계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이거를 이제 추진해줘요. 만날 수 있게끔. 그래갖고 너는 예를 들면
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민수라고 하면 너는 민수 있는 버전이야? 너 거기는 너 민수 있는 삶이야? 약간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민수 있어. 그럼 막 이런 식으로 너는 뭐 결혼했니? 막 이렇게 나는 결혼 안 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와 만나는데 이 평행 우주간의 나를 만난다는 설정에 너무 놀랍게도 여성의 꿈과 결혼과 육아에 둘러싼 자기 정체성 문제를 녹여내요. 어떤 건지 알 것 그럴듯하겠네요. 같아요. 네. 그러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처음 설정은 너무 뭔가 좀 재밌고 SF적인 그런 뭔가 상상력에 의존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은근히 약간 눈물 날 정도로 찡한 거예요. 그 제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은 결혼 안 한 버전을 만나는데 너 그러면 뭐 해? 이랬더니 나 계속 그 일 하고 있어? 얘들 뭐 사진 찍고 있어? 그러면 나 유학도 갔다 왔고 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씨. 그 내가 가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거울 보듯이 아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네요. 그때 내가 괜히 막 되게 찡한 거야. 그래서 막 내 친구 생각도 나고 나의 어떤 다양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막 이러한 생각도 자극을 하면서 되게 좋은 작품이야. 자기 기억이나 이런 걸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그래서 신기하겠네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의 여성분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의외의 감동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총 8편의 단편 영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선물 세트처럼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플 디즈니 플러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디즈니 플러스는요 가족이 구독 중이어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용을 거의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블이 너무 마블 팬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마블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가 이게 좀 보면 좀 교훈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렇죠. 쇼생님은 교훈적이고 밝고 전혀 관심이 희망적인 없는- 거는 거리가 멀다 뭐 이렇게 지금 디스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네. 좋아하는 걸 밝히셨잖아요. 사람 많이 죽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희망의 콘텐츠, 모험과 희망의 좋죠. 콘텐츠, 그리고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뭐 픽사라든 픽사도 있고 뭐 영화 디즈니의 우리 만화들, 아이들 전통 좋아하는. 만화들 얼마 전에 이런 미키마우스 거 있잖아요. 나오는 증기선 윌리 뭐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증기선이 진짜 증기선 그러니까 윌리는 이런- 뭐 역사적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마블 팬이나 뭐 디즈니 팬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팬이 아닌 분들은 사실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 요인이 매력 요인이 딱히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저도 그렇죠. 그렇게 느꼈으니까.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컨텐츠 수가 제일 많은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럴 것 알고 있죠.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에피소드 수로 보면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왜- 뭐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스타워즈랑 이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끝이 없죠. 그래봤자 요 첫 그렇기 화면만 맨날 때문에 보니까 오히려 의외를 내가 찾아봐야겠다 의외. 생각을 의외. 한 거예요. 의외. 그래서 제가 디즈니스럽지 않은- 찾아냈습니다. 디즈니스럽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디즈니스럽지 기분이 않다기보다는 스러워야죠. 디즈니 플러스에 의외로 이런 매력 요인이 있더라. 그게 뭔지 한번. 그게 뭐냐면요, 디즈니에만 볼 수 있는 검색하면 있어요. 거기 컬렉션이 뮤지컬 컬렉션이 있어요. 디즈니 뮤지컬 야, 컬렉션. 특이하다.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좋아하는 이 라이선스를 국내에서 가져와가지고 공연을 지금 하기도 실황 했는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뮤지컬 실황. 뮤지컬 영화 아니라 실황. 제가 진짜 좋아했던 국내 뮤지컬 중에 하나가 뉴시즈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신문파리 소년들이 군무하는 진짜 멋있는 국내? 뮤지컬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뉴시즈의 원작이자 브로드웨이 그 원작 실황을 볼 수가 있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네, 의외죠. 맨날 근데- 스타워즈만 보니까. 아니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촬영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촬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뮤지컬은 특히 그렇지. 실황은 제가 공연계에 오래 있었지만 한국 뮤지컬 배우들이 지금은 탑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도 브로드웨이가 대단한 게 주조연 할 거 없이 다 기량이 훌륭한 거야. 우린 약간 기본적으로 주연극과 균질하게. 앙상블 조연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뉴시즈는 정말 군무나 소년들의 개성이 약간 비율이 약간 주연만 강력한 비율이 아닌 극이어서 연기력들이 다 훌륭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심지어 촬영을 너무 역동적으로 잘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현지 그냥 관객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관객은 더 멀리서 어, 저기서 어. 보는데 좀 단점이 있죠. 카메라는 이게 그냥 나. 가까이 가서 집에서 보니까. 이거 큰 화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 이게 나은 야, 것 이거 같아요. 두 가지를 다 뮤지컬에서 보면 찾아오면 엄청 되겠다.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보면. 그래서 이게 설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1899년 미국 뉴욕에서 신문 배달 소년들이 일제히 파업 선언을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신문 배달 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조금 이 소년들의 약간 의지나 단합이나 이런 유쾌한 어떤 그 반발로 풀어낸 그러한 뮤지컬입니다. 다양한 군무가 이 소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 배우들이 이 군무를 해서 독특한 그 파워 넘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이 뉴시즈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뭐 탭댄스도 추고 뭐 아크로바틱적인 안무도 있는데 그게 이 위트 있는 그 뒷골목 소년들의 그 어떤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볼거리도 많고 내용적으로도 흥미롭고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몰입감 있게 뮤지컬 실황을 요즘 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극장 뮤지컬 잘 좋아해도 못 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거 큰 화면으로 집에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TV로 같아요. 사운드바 빵빵하게 해서 봐야 되겠다. 완전 강추. 제목이 뭐라고요? 뉴시즈. 뉴시즈. 네, 과학 방역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뮤지컬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발 그다음에 좀. 제가 아끼고 아꼈습니다. 가장 마지막 게 제일 센 중요한 거였죠. 활용 점정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OTT는 애플 TV 플러스에서 애플 TV.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사실은 제가 파친코 때문에 가입을 시작했다가 네. 계속 돈만 내고 있었어요. 그걸 안 봐. 다른 거 보다가. 다른 거 안 봐? 그래서 왜냐면 여기 매력적인 콘텐츠가 많을 것 같아서 그 취소는 못하고 해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돈만 내고 있다가 이 영화를 내가 보는 순간 돈 갚했다. 아, 오, 그래요? 그 정도의 이거는 영화입니까? 너무 명작이다. 하지만 조건을 덧붙이자면 제 취향이라는 거. 아 그래요. 그 당연하죠. 네. 자기 취향에서 명작이겠죠 다. 당연히 가만히. 제목은요. 백조의 노래. 영문으로는 스완송입니다. 수완송. 네, 백조의 노래. 수완송이네요. 못 들어보셨죠? 이 백조의 노래는요. 사실은 어원이 있어요. 백조가 죽기 전에 크게 울음을 운다라는 속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죽기 전이나 은퇴 직전에 하는 어떤 마지막 의식적인 행동 같은 것을 스완송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해요. 어떤 장르예요? 슈베르트의 노래. 의외로 SF입니다. 의외로 SF. 취향을 반영하네요. 당연히 SF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만 아니면 좋겠는데. 이번에 파밍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작품이고요. 네. 제 취향을 완전히 저격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태껏 이제 파밍 프로그램 준비를 하면서 넷플에서는 그레이맨이 오락 영화로서 완벽한 제 취향이었다면 애플팀의 백조의 노래는 약간 가치관과 세계관 면에서 완벽한 제 취향입니다. SF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이 감독님이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감독님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벤자민 클리어리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잘 모르는 감독님이세요. 근데 너무 작품이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은 연출도 너무 훌륭한데 남자 주연 배우님이 정말 연기를 잘하세요. 마샬라 알리? 마흐샬라 알리. 제가 얼굴이 익숙해서 어디서 봤지라고 했더니 그린북에서 주연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흑인 배우. 맞아요. 이 그린북 때문에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도 수상하시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수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기력이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 캐스팅도 좋았다. 근데 이 주연이 그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설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이 애플 TV 플러스가 작품 자체에 이렇게 줄거리 설명이 이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안 볼 수 없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게 이제 홍보하는 문구기도 한데 간단한 줄거리를 알고 본 상태니까 뭐 흔한 SF적 설정이네라고 시작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설정 자체는 이렇습니다. 스완송이라는 어원 제가 설명드렸죠. 주인공이요. 병에 걸려 있어요. 시한부 이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걸 가족들이 몰라요. 심지어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어린 아들이 한 명 있고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제안을 받냐면 어떤 기업의 제안을 받는 거죠. 자기가 죽기 전에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기억을 죽기 전에 걔한테 다 주입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시하에 걔를 집에 보내가지고 테스트까지 완료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완벽하게 자기와 바꿔치기 대체하는 거구나. 된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왜 수완 좀 죄송합니다. 죽기 전에 전 내가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 그런 할 수 거니까. 있는 마지막 선물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를 만들어주고 죽는 거지. 아, 굉장히 윤리적 복잡한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만드네. 복잡하네. 어. 내가 보기엔 그게 과연 선물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오 이게 박사님은 적극 반대하실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 무슨 아일랜드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블레이드 러너도 약간 복제인간적인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건 많았는데 이 작품의 특이한 건 뭐냐면요. 테스트 과정을 다 지켜봐요. 본래 본인이. 그리고 본래는 기억이 넘어가면 넘어가면 이게 사라지는 삭제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개념이죠. 그게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정확하게 두 명이 원본도 남아있고.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약간 가짜의 개념이 아니라 그 복제된 상태도 정말 진심으로 나라고 느껴요. 처음 만난 가족도 정말 내 가족이라고 느껴요. 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시점이 되냐면 보통의 영화에서는 처음 출발했던 주체인 나에게 이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복제된 쪽도 이입이 가능해요. 그게 되게 이제 묘하더라고요. 연출의 힘이네. 연출을 잘 균형 있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런 토론한 적이 있잖아요.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진짜 뭐냐 그랬을 때 기억이 나가 아니냐. 내가 완전 기억을 잃어서 껍데기만 남았다면 그거를 나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컨셉이라 그러면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나가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내 기억을 가져간다면. 그래서 그 몸도 지금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똑같아요. 복제된 거니까. 아, 이거 어려운데. 그래서 과연 이 주체성과 의지, 나라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SF의 가장 기본적인 오랜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지만 이 죽기 전의 사람의 어떤 심리 그리고 제가 되게 그 놀라웠던 장면이 테스트 기간 동안 복제인간이 가족과 적응할 때 렌즈를 끼고 생활해야 돼요. 그걸 본체가 보게 해요. 그렇지, 그렇지. 모니터를 위해서. 그렇지. 근데 보면 좀 씁쓸하겠는데. 그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렌즈에 나에게 하는 것처럼 영상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나에게 하는 말인데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 그렇죠. 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아바타한테 거죠. 하는 건데. 어. 그 나도 나와 똑같은 기억과 본질의 나고. 그래서 보면서 음악도 되게 좋거든요. 음악이나 이런 그 소리나 이런 연출도 너무 잘했고 영상 연출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정말 한 번쯤은 보실만하다. 뭐 결말에 대한 스포는 안 하겠지만 어떤 반전을 위한 영화라기보다는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 답하는 과정의 영화다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그 싶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복제 기술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죽음 직전에 모든 인류의 그 선택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해요. 그 기업가들은. 지금 이 사람이 세 번째 지금 실험인데 이게 상용화되는 날이 얼마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기업은. 이 부분에 좀 의문인 게 이게 완전히 똑같은 하드웨어 사람을 만들어내고 정신까지 이송을 시킬 정도의 기술이면 그냥 그 사람의 병을 고쳐도 될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병일까가 그 안에 뭐 설정이 그런 있겠지. 컨셉이 약간 생각을 하고 아일랜드잖아요.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 병 그게 고칠 수 뭔가 있을 텐데. 불가능하니까 뭐 이런 설정을 아니 넣은 게 똑같은 겠죠? 나를 기억해서 넣으면 내 이게 죽이고 지금 똑같이 살면 카피하는 건 되지. 엄청나게 훨씬 더 하이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그렇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설명은 없어요. 무슨 병이길래 이거 못 고친다. 그거에 이거는. 대한 의무는 영화 어쨌든, 안에서 예를 들면 기업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면 조금 근데 이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나를 똑같은 나를 그렇죠. 바라본다는 관점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네. 이런 의문이 생겨버리면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되게 그 검증 기억의 영화제로 가야지. 이식이-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을 영화제에서, 것 같아요. 그 실험 당사자는 불치병인데 이 기업은 이제 그 사람의 병을 그렇지. 고치는 데 관심이었고 예. 그냥 그 실험 제 말이 대상 그 중에 말이에요. 하나고 근데 이제 유저 입장에서 사용하는 형태는 여러 개가 있겠죠. 병에 걸려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험 들듯이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다양한 니즈가 있으니까 이 기업은 그러니까. 복제만 하는 거고 그 기업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되겠죠. 기업이 의학적인 기업처럼 보이지 않고요. 이 기억에 관한 이 기억 이식을 주로 하는 기업처럼 그러니까 연출되고 주인공은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자기 병을 못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 뭐 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기업의 사업 목적 자체가 다른 거라는 거죠. 그죠? 역시 검증 영화제 연출하셨던 검증을 해봐야 위원회 돼. 장님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셨고요. 회사 찾아가서 한번 설명 들어보고 해.
그래서 오늘 저의 컨셉은 누구나 하나쯤은 깔려 있을 것 같은 이 5개의 그 OTT를 한 번씩 훑는. 근데 지금 근데 이 중에 몇 개 그런 깔려 컨셉이 있습니까? 저는 2개 정도 있는. 그렇군요. 저도 3개. 이거 3개. 예. TV까지. 2개밖에 없어요. 저는 TV인가 왓챠는 없고. 그래서 아이디만 있는데 계속 안 보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오늘 기회로 하나씩 도전해 되게 보시면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추천해 주셨던 게 다 이렇게 흥미로워 가지고 저 네. 준비를 새로 다시 해와야 되나.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네, 그럼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